이제 나의 아빠의 마음을 그리고 아빠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광호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 그래서 서로의 그런 마음들을 교감하는데 시간을 좀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근데 강호 군이 아버님이 말씀하시는데 계속 이러고 있어요. 뭔가 이렇게 마음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강호 군 솔직하게 아빠한테 나도 좀 놀고 싶어요. 이런 생각을 품은 적 없나요? 이 김에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네, 전에는 살짝 불만이 있었어요. 애들이랑 뭐 놀고 싶기도 하고, 뭐 놀이공원 같은 데 가고 싶기도 하고.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또 기타를 잡으니까 좀 이렇게 더 가까워져가지고 네. 아빠랑 같이 이렇게 생활하는 게 더 재밌고 즐거워요. 아, 그래요. 아버지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상당히 좋아하시네요. 네. 근데 지금 너무 좋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아버지도 지금 강호군하고만 시간을 보내고 그러네요. 계시잖아요. 그리고 가르치셔야 되고 또 아빠로서의 사랑도 느끼게 해줘야 되고 힘들지 않으세요, 아버지께서? 힘든 부분이 또 많죠. 왜냐면 항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어떤 부자지간에 어떤 관계가 악화될까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도 되고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런 갈등은 또 이렇게 이겨나가고 헤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의견 충돌이 있으셨어요, 실제로? 예를 들자면 이제 강호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좀 기복이 심해요. 기복이 심해서 평상시에 잘하던 것도 어떤 날은 이렇게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가 이제 갑자기 저 스스로 뭐 저도 모르게 화가 나고 또 이제 다그치게 되고, 그럼 강호도 또 거기에 대해서 아빠를 또 원망하게 되고 또 뭐 이렇게 뭐 거짓말하게 되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갈등이 또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 누구나 사실은 살면서 이제 기복이란 게 오잖아요. 근데 그 기복이 왔을 때 잘 극복해야 되는데 아버지께서는 지금 성인 기타 연주자시니까 네. 그럴 때 어떻게 조언을 해주세요? 기복 슬럼프가 왔을 때. 슬럼프가 왔을 때 강호에게 대해서 사실 이제 그럴 때마다요. 이제 그런 갈등이 있을 때마다 저희 아내도 그런 슬럼프를 좀 벗어난 이후에 강호에게 다시 연습을 좀 시키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도 사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예체능을 전공하는 아이들에게는 그 몸이 굳어지기 이전에 이렇게 좀 훈련시켜야 될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 시기를 놓치면 사실 어떤 잘못된 습관이나 이건 고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인 아빠가 그것들을 알고 있는데 뭐 그걸 그렇게 하기가 너무 난감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이제 그럴 때마다 속도 상하지만 그래도 이제 강호에게 좀 이렇게 제가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은 그럴 때마다 강호 제 욕심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씩. 네, 기대를 하나씩 내려놓는 거죠. 네. 네, 이렇게 컸던 그런 기대를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저도 또 강호를 이해하게 되고 또 강호를 또 이해하기 위해서 강호를 통해서 제가 또 이렇게 훈련이 되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에 자식 안 사랑하는 부모가 없겠지만 강호 아버님 그 사랑하시는 마음이 너무 느껴져요. 아까 화면에서도 그렇게 느꼈었는데 선생님 어떻게 잘하고 계시는 건가요? 슬럼프 극복 대처 방법.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좀 걱정도 되는 게요. 네. 이제 아까 예체능 하는 아이들 특성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정말 그러신 것 같아요. 특히 예체능 하는 부모들은, 아이들의 부모들은 네. 잘 못 내려놓으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이 슬럼프가 왔을 때는요, 제가 드리는 조언은 충분히 쉬게 하라는 게 슬럼프를 극복하는 조언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충분히 쉬어야 휴식을 통해서 다시금 제 에너지가 재생산이 되거든요. 사실 충분히 쉬어야 되고요. 어떤 걸 하더라도 다 슬럼프가 와요. 공부를 잘하던 아이들, 또 공부를 열심히 하던 아이들도 슬럼프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공부가 됐든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애들이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가 됐든 우리 또 강호처럼 이런 재능을 가지고 있는 예술적인 부분을 하는 거가 됐든 제가 볼 땐 다 똑같다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의 어떤 인생의 목표가 예를 들어 대학의 진학,
또 어떤 뭐 콩쿠르에서 상 받고 이러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긴 축으로 봤을 때는 이런 과정이 결국 삶을 만들어가고 자기 내면이 성장하는 과정인데 그런 과정에서 슬럼프가 왔을 때는 좀 쉬어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생각도 좀 해보고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몸이 굳을까봐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사실 그런 게 좀 걱정이 되고요. 또 아이한테는 네가 정말 싫으면 안 해도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 해도 되니까 좀 쉬어버렴. 그렇지만 쉬었다가라도 언제든 하고 싶을 때 다시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선뜻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는 얘기는 또 하고 있긴 한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네. 불안하죠. 또 아버님이 그 길을 걷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갈등이 더 첨예한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직접 같아요.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같은 길을 아버님, 어머님이 아이와 같은 길을 걷고 있을 때 좋은 점이 굉장히 많지만 또 나쁜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네. 근데 강호 아버님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네. 맹모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맹부신데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 옆모습을 딱 보니까요. 옆모습이 똑같아요. 네, 아주 어쩜 이렇게 똑같이 생겼나 하는데 사실 강호가 조금 더 잘생겼어요. 아버님보다. 그렇긴 한데 조금 더 진화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똑같은데 정말 아버님 대단하신데요. 그 열정이나 뭐 아이에 대한 그 모든 그 노력 이런 게 정말 대단하신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시간도 많이 보내고 또 아버님이 그쪽에 또 아버님이 전공을 하셨으니까 가르쳐 주실 부분도 많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을 것 같지만 아이하고 뭐 시간도 보내고 또 아버님의 사랑도 전하고 좋을 것 같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게요. 피아노 전공하신 어머님들이 딸 피아노 많이 가르치시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은 사이가 좋을 것 같지만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아이가 재능이 좀 있어서 피아노를 좀 치면 교습하시는 선생님들은 잘한다고 얘기해 준다고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아이들은 사실 특히 우리 강호처럼 초등학교 아이들은요. 부모한테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 잘해요. 그럼 부모가 야, 너 잘한대. 엄마가 자랑스러워. 이렇게 하면 되는데 본인이 그걸 좀 잘 알면 칭찬해 주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아이의 미숙한 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신랄한 비판자 역할이 되기가 아주 쉬워서 아이들하고 관계에서 뭔가 부모를 통해서 용기를 얻고 격려를 얻고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감을 점점 쌓아가는 것들이 잘못하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아버님께 궁금하기도 해요. 혹시 신랄한 비판자 역할을 하시진 않는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네. 하지만 그래도 내가 가르치지 않으면 또 내가 이렇게 관섭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치